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의 노무현 노리는 윤석열 일장 춘몽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취임하고서 오늘 20일이니까 한 달 열흘인데 지금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 전성시대, 그 절정기를 맞아야 할 시점이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40%대로 떨어졌느냐에 대한 정말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준석이가요, 펜앤마이크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펜앤마이크가 이준석 인터뷰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유승민하고 인터뷰를 했고 그런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는 건데, 근데 그 이준석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수의 노무현이 되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노무현이 되려고 한다라고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건 보지 않았지만 그 신문 기사에. 근본적으로 보수의 노무현이라는 그 언어가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까? 보수의 언어라는 게, 보수의 노무현이라는 게. 그러면 보수 노무현이가 보수의 가면을 쓰고 깽판을 친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건 말장난이죠. 아무 말 대잔치. 네. 아니, 좌파의 노무현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지만 보수의 노무현이 되겠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 이준석이가 그런, 소위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보수의 가면을 쓰고 대통령이 됐지만 윤석열은 좌파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참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게 노무현을 다시 환생시키기 싶어가지고 노무현을 뽑았다? 윤석열을 뽑았다? 이게 정말 바로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급 하위를 기록하는 근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본 원인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우파의 가면을 쓰고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른바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숨기지 못하고 이럴 때는 보수의 가면, 이럴 때는 좌파의 가면을 써왔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거다. 제가 볼 때는 오르지 않습니다. 이른바 L자형 폭락이죠. L자형 폭락. 도저히 오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바로 보수의 노무현이라고 하는 성립될 수 없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중 플레이, 그 1인 2역이죠. 그 1인 2역에 대해서 보수 우파가 완전히 양분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찍었던 안 찍었던 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우파다라고 해서 그런 확신을 줘가지고 보수 우파가 똘똘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면 지금 지지율은 70%를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냐? 보수 우파 국민들이 친윤 반윤으로 양분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에 윤석열을 찍지 않으면 지긋지긋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니 윤석열을 찍자. 할 수 없이 윤석열을 찍었던 그 보수 우파들도 지금 윤석열이가 이른바 보수의 노무현 연기를 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윤석열을 더 이상 지지하는 일은 없겠다.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선 전에 이재명을 찍으나 윤석열을 찍으나 똑같이 노무현인데 똑같이. 그래도 윤석열을 찍으면은 이재명이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윤석열을 찍었던 보수 우파가 지금 윤석열이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노무현을 다룬 변호인이다. 네? 이러면서 노무현 발의하는 장면을 보면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이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래요.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도 윤석열을 이제 싫어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대선 전에 윤석열을 싫어했던 이유가 뭡니까? 네? 싫어했던 이유가 첫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죄죠. 원죄.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한 1등 공신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을 추대하는 것, 대선 후보로 추대하는 것 자체가 이건 자가당착이다. 첫 번째가.
윤석열 놓고 고민했던 이유가, 두 번째가 뭐냐면 윤석열은 사상적, 이념적으로 우파가 아니다. 저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서울법대를 나와서 검사를 했고 서울중앙지검장을 했고 검찰총장을 한 사람이 어떻게 노무현 찬가를 부르느냐. 네? 그리고 노무현을 회상하면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느냐. 아, 저것은 확실한 소위 말하는 제2의 노무현이다. 노무현 아바타구나 하는 윤석열에 대한 사상적, 이념적 의심. 이거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어차피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잡아, 정권을 잡으면, 국정을 아주 능숙하게 잘, 운영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윤석열 찍은 사람은 내가 볼 때 거의 없다고. 99.9%가 할 수 없이 찍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 그런데 대선 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에 대구 달성 박 대통령 그 사저를 방문해 가지고 면목 없다, 늘 죄송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묵묵부답이었어요. 묵묵부답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사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뭐냐? 만에 하나 박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들일 리도 없지만, 그럴 뿐도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그 보수 우파는 설령 윤석열을 할 수 없이 찍었다 하더라도, 찍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른바 윤석열이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그 원죄라는 그 이미지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봐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근본적인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용서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거? 이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도리죠.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내키지 않지만 대한민국이 보수 우파만 사는 나라가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눈을 의식해서 마지못해 참석한 거지. 마지못해 참석한 거. 네. 바로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 지지 국민들, 지금 내가 볼 때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더 멀어지고 있다 이거야. 근데 더 멀어지게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이 윤석열을 이제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 이제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노무현 타령이다. 노무현 타령.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여론조사에 이른바 극장을 가고 뭐 이렇게 뭐 빵집 간 거, 이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걸로 나와요. 근데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이건 뭐냐? 바로 윤석열이가 노무현 타령하는 거. 응?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같이 병존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그 지지율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네? 여기다 소위 말하는 김대중 타령, 제주 4.3, 5.18 참석. 그리고 최근만 하더라도 완전히 나는 노무현의 아바타다. 사실은 노무현은 나의 정치 스승이라고 선언한 거야. 지난 일요일 영화관에 가서, 네? 그 송강호 주연의 브로커라는 영화를 보고 그걸 빌미로 송강호를 만난 거 아니에요. 만나가지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변호인이다. 이건 노골적으로 박근혜, 박정희, 이승만 이렇게 그 세 분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 보수 우파를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네. 정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인정할 수가. 노무현이가 누구예요? 대한민국의 정치, 외교, 안보 모든 면에 걸쳐가지고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한 사람이에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이걸.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한 사람이에요. 저는 전원을 좀 끄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친민파가 만든 나라다. 그게 노무현이야. 응?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노무현이가 나의 정치적 스승이라면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친미파가 만든 나라다라고 그 사상, 그 이념, 그 역사관에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노무현이가 대통령 때 뭐라 그랬어요? 국가보안법은, 네? 역사의 칼집에 넣어가지고 박물관에 갖다 쳐내야 된다. 그러면서 공산당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죠. 공산당을 허용해야 한다. 공산당을 허용한다는 사람? 그게 노무현이고, 그 노무현을 존경한다는 게 윤석열인데,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우파라면 어떻게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느냐, 이런 각성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지. 이준석이가 뭐라고 했느냐, 정말 토하고 싶은 심정이. 이준석이가 그 정규재의 그 펜앤마이크에 가가지고 정규재 코앞에서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표상 같은 대통령이 아니다 그랬어. 응? 뭐야 대체? 아니, 윤석열이가 보수의 표상 같은, 그러니까 보수를 대표할 수 있는, 예컨대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대통령이 아니라. 그럼 뭐야? 노무현의 대를 잇겠다는 거, 그걸 알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이준석이도.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김대중과 노무현의 아바타 전략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0.73%밖에 이기지 못한 거야. 근데 윤석열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윤석열은 내가 대통령을 못 해먹는 한이 있더라도 노무현을 좋아하는, 존경하는, 김대중을 존경하는,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하는 나의 정치적 사상적 스승으로 존경하는 나의 마음을 나는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정치를 구조적이고 입체적이고 총괄적으로 봐야 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그 차원에서 보면, 자, 그렇다면 과연 제2의 노무현으로 보수의 노무현이라는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를 과연 누가 기획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걸 누가 기획하고 있냐, 이거. 누가. 노무현처럼 막 소탈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빵집 찾아다니고, 막 자기 부인하고 뭐 영화관에서 팝콘 먹고 말이야. 신발 사러 백화점 가고 막 광장시장 가가지고 먹을 거 사오고, 이런 이른바 제2의 노무현을 누가 기획하고 있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딱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해답이 이게 중앙일보예요. 중앙일보에서 탁현민 같은 전문가 없나요? 탁현민 같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탁현민 같은 이미지 코디네이터를 찾고 있다는 거야. 응? 한 달이 넘도록. 아니, 대통령 당선인부터 가장 중요한 게 이미지 코디네이터잖아. 어떻게 대통령 후보처럼 보이게 하느냐, 어떻게 대통령처럼 보이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할 사람을 지금 찾지 못한다는 얘기. 그런데 여기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눈이 워낙 높아서 지금 추천한 사람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눈이 높아서 찾지 못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눈이 좌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파 대통령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야, 이거 아주 기가 막힌 거 찾아냈어. 기가 막힌 거. 그런데 뭐냐? 이 기사가 결국은 뭐냐? 네? 결국은 그 탁현민과 같은 역할.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실에 홍보기획비서관이 그 역할을 하는데, 홍보기획관을 누가 맡은 간에 김건희 여사가 역할을 할 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의 제2의 노무현 역할을, 그 이미지를 만든 게 누구냐? 그게 김건희라는 얘기예요. 김건희 여사. 그렇다면 토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빵집 가고 극장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팬클럽 동원해가지고 거기다 팬클럽 통해가지고 사진 공개하고 뭐 이 하는 것에
연출자는 김건희 여사로 본다. 그게 합리적 의심이다. 결국은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노무현으로 가냐 이게. 그건 뭐냐? 김건희 여사가 좌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그랬어? 서울의 소리 이명수한테 우리는 원래 좌파다 그랬잖아. 근데 조국 때문에 우리가 우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다 했잖아. 우리는 원래 좌파다는 거야. 응? 아, 이렇게 되는구나.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을 완전히 쥐고 흔드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를 노무현으로 몰아가는 거야. 노무현으로. 김대중으로 몰아가고. 그러니까 그거 눈치를 챈 통일부 장관 권영세가 6.15 22주년 그 기념식에 가가지고 김대중이야말로 6.15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적 업적을 남겼다.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뛰어나가겠다. 아,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저들끼리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 내부에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윤석열 정권의 내부의 정신적 풍토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네? 그걸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지금 홍보수석실에 홍보기획비서관이 없어요. 이 홍보기획비서관이 하는 일이 뭐냐. 이른바 언론과 방송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정권이 출범하고 한 달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중파, 종편 가릴 거 없이 이른바 방송 권력을 교체하지 못하고 좌파 그대로 가는구나.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싹수가 노랗구나.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제 막 기사가 나오는데, 언론에.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구조적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중앙일보에 보니까, 여러분, 청와대 해체, 그걸 반대하는, 국민들이 반대한 이유가, 그 청와대라는 데는 고려 숙종 때부터 그야말로 1063년인가요? 고려 숙종 때부터 이 한반도에서 권력의 심장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엄청난 문화재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문화재가. 그 굉장한 문화재 중에 딱 하나만 경주에서 그 불상을 가져온 건데, 그 엄청난 문화재들이 들어있는 거야. 그 집이든 뭐든 간에. 그리고 심지어는 노태우 대통령 때 지은 그 청와대 본관이나 또는 춘추관까지도
그 1990년대의 대한민국 건축술,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대한민국의 그 전통 가치에 대한 계승의 의미 차원에서 그걸 다 복원시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앙일보에 정말 놀라운 기사가 났어요. 지금 그 청와대가 옛날에 창경원처럼, 제2의 창경원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청와대 본관, 그 계단이지, 계단. 문재인이가 그 앞에서 기자회견문도 있고 했던 그 청와대 본관의 그 계단을 그냥 엄청나게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광객들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밟고 다니는 거야. 아무런 그 안전장치라던가 이런 게 없이 그냥 들어가 가지고 그냥 밟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뭐냐? 지금 청와대가 옛날 그 창경원처럼 어린이날 놀이동산이 됐다. 어린이날 놀이동산. 요즘 청와대 분위기는 흡사 어린이날 놀이동산 같다. 관광객들의 물결에 휩쓸려 까다가다간 일행을 놓칠 지경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청와대 본관 이거 할 거 없이 그냥 짓밟아 버리고 있는 거야. 근데 청와대 개방을 한 지 한 달이 넘어서 대한민국의 그 문화재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 문화재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를 둘러보면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했더라고. 청와대는 고려시대부터 천년간 우리의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이자 180여 종에 이르는 나무 5만 그루가 자라는 자연유산이다. 응? 청와대 터는 근대 역사문화공간으로 우선 등록해 보존해야 된다. 그냥 엄청나게 짓밟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리고 청와대라는 데가 경복궁의 2궁이었어요. 후궁. 경복궁 뒤에 있는 거예요. 경복궁에 속한 터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땅의 가치를 바라보는 넓고 깊은 눈이 필요하다. 청와대에서 조상의 숨결이 담긴 품격 있는 전통 공연이 펼쳐지면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 중앙일보에 창경궁, 원래 창경궁인데 그 창경궁의 이름을 창경원으로 바꿔서 그걸 동물 농장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일제가. 그때 동아일보 1928년 4월 29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7일간에 16만 명이 들어왔다. 당시에. 그래가지고
청와대가 지금 창경원처럼 공원이나 유원지로 위락화하고 있다는 거야. 위락화. 이야. 나름대로 1948년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못 살았던 이 대한민국을 말이죠.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그 놀라운 그 위대한 지도력이 말이에요. 그 놀라운 그 지도력에 의해서 건설된 이 대한민국의 대표적 상징인 이 청와대가 지금 창경원처럼 공원이나 유원지로 위락화되고 있다는 이 전문가들의 걱정을 사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도 정신 이성이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이야기야. 청와대를 해체하면 안 된다. 60% 이상이었어. 60% 이상이 청와대 해체에 반대했어요. 근데 지금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5월 10일 개방한 이후에 어제 그제까지 91만 명이 들어왔다는 거야. 91만 명이. 91만 명이. 청주시가 8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청주시보다도 더 많은 국민들이 관람객들이 들어와 가지고 청와대 안을 돌아다녔다는 거지. 참고로 경복궁 1년 관람객 수가 108만 명이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관람객에 의해서 아작이 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한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개방을 밀어붙이는 것은 틀림없이 청와대를 개방해서 관람객이 미어 터지면 그걸로 대박을 치려고 하는 거다. 응? 그렇다면 지금 한 달 열흘 만에 91만 명이 관람을 했다면 지지율이 올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이거야. 세 가지예요. 청와대 개방을 했어. 그 안에 들어가서 신나게 구경하는 사람도 청와대 개방은 국민한테 돌려주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그것보다는 부인 김건희 여사의 미신적 판단에 의해서 청와대가 개방됐다고 다들 믿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관람객들이 그렇게 믿을 만한 정확한 근거는 없죠. 그렇지만 민심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민심은. 이것은 수근수근 하면서 이건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처럼 청와대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안 들어간 거다라고 수군거리기 때문에 거기 갔다 온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지지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민심이야. 두 번째는 청와대 들어가서 구경한 국민들도 왜 이런 곳을 버리고 용산 국방부로 들어갔는지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청와대 안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더 이해를 못하고 나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박을 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거야. 지지율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가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지가 않아. 이건 정치는 제가 뭐라 했죠? 민심을 읽는 과학이라고 했잖아. 정치는 과학인 거야. 세 번째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갔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든 찍지 않은 사람이든 윤석열 대통령이 딱 앉아있으면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앉아있던 거기에 딱 앉아있으면 대통령처럼 보였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엉뚱하게 용산에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대통령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야. 응?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딱 앉아서 시작했으면 이건 지지율이 70%대에서 출발했을 거란 말이야. 응? 이것은요, 탁현민이가 다시 와가지고 용산 그 집무실, 용산 대통령실을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아무리 연출을 해도 이건 대통령처럼 보이지가 않아. 탁현민이가 오지를 않아. 탁현민이가 미쳤어. 근데 청와대는요, 거기에 앉아있으면 딱 권위가 생기는 거야. 응? 권위도 안 생기는데 돌아다니면서 토요일, 일요일 날 뭐 신발 사러 돌아다니고 빵집 가고 영화 보러 다니고 이러니까 지지율이 오르지가 않는 거야. 응? 청와대 그 거기 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갔어야 돼. 그래가지고 확고하게 지지율을 쌓은 다음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어디로 옮기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했어도 안 되는 판인데 지금 청와대 그 안에 들어가야만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보이는 거거든. 근데 용산에 무슨 그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바이든 대통령을 첫 번째 만난 데가 어디냐? 저 평택에 있는 삼성 그 평택 캠퍼스예요. 삼성 공장. 그러니까 그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림이.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절대 안 오릅니다. 절대. 여기에다가 검찰공화국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완전히 검찰로 그냥 도배해버린 거 아니에요. 도배해버린 거야.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권위를 느낀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쪽 보면은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이준석이야. 이건 국민의 조롱거리예요. 이준석이 뭐야? 국민의 조롱거리 아닙니까? 마키아벨리가 뭐라고 했느냐. 인간이 가장 치욕을 느낄 때가 언제냐.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다는 느낌. 그걸 절감할 때라고 그랬어요. 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되려고 한다리고 이준석 설쳐대고 또 무슨 윤핵관이라고 설쳐된 사람 보면은 탄핵의 주범 권성동 장제원이고 또 무슨 이준석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 보면 허은하 정미경이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 밉상이 총출동한 거 아니야. 어?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가요, 지금 정권을 빼앗긴 이재명을 지지하는 좌파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을 거예요. 응? 정말 이 보수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지금 집권자들의 누굴 보고서 이 정을 붙이겠어요? 누굴? 청와대 버리고, 용산에 가가지고, 김건희랑 사진 찍고, 김건희는 따로 놀고, 이렇게 보면 무슨 이준석, 아이고 무슨 권성동, 장제원 정권 다 받자고 큰 소리 치고, 이게 승복이 되냐 이거야 이게.